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늘 오후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단행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람으로 분류된 차장검사, 부장검사들이 대거 외곽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해온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검은 정 부장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폭행사건, 이른바 독직폭행사건의 형사 피의자로 전환해서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검찰의 인사 소식, 그리고 정 부장의 말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오후에 아마 중간 간부급 네. 인사가 단행될 모양이에요. 네. 25일 국무회에서 검찰정법 직제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대검이라든가 일선 검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생각했던 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돼서 오늘 오후에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다수는 지난번 검사장 때 7일 날 그 반복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뭐 고위선도 많이 하고 직책 개편도 많이 하고, 이번에는 뭐 차장검사, 부장검사, 평검사니까 추미애가 여태까지 했던 검찰 흔들기, 검찰 힘 빼기, 검찰 소나기에 넣기 인사의 완결판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모든 거 이제 다 바꾸는 거죠. 결국은 대다수 이렇게 예상하기에는 또 친문, 이른바 호남 검사들이랄까, 그 예완견 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발탁되고 수사 열심히 해온 사람들은 저쪽으로 좌천되는 귀환가는 꼭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특수부나 뭐 이런 쪽을 좀 물먹이고 뭐 공판이나 뭐 이런 소외된 쪽을 발탁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명분일 뿐이고 실제 하는 거는 다 측근들 배려하고 윤석열 가까운 사람은 쳐내고 뭐 이런 인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검찰이 갈수록 험한 길로 접어드는 게 이렇게 빤히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되면은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수사들 실제를 지휘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현장에서. 그렇죠. 이런 사람들까지 완전히 뒤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험한 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검찰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것 아니냐. 망하는 길로 갔죠. 그런 예상들이 서초동 안팎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렇게 검찰 인사에 앞서서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에서 되게 희망부서 이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뭐 직장 생활하면 어디로 갈 거냐 희망부서 물어보는데 대검 참모들, 그러니까 차장급들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연구관들, 이런 분들도 뭐 차장검사도 있고 부장검사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유임하겠다. 그래서 윤석열을 지키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추미애가 그 사람들 희망대로 해주겠습니까? 그걸 뭐 희망대로 받아주면 추미애가 아니죠. 그렇죠. 희망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바꾸겠죠. 가장 흔들어서 하여튼 뭐 목표는 윤석열 힘 빼기가 목표니까 뭐 윤석열의 고민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검사장 때도 윤석열 총장이 이번 인사 때도 지금 패싱이 되고 그때도 패싱이 됐지 않습니까? 인사는 원래 검찰총장하고 협의하도록 돼야 되는데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7일 날인가 검사장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배영원 공공수사부장은 좀 현직에 남겨달라. 왜 그러냐면 지금 4.15 총선 그 선거 사범들을 총괄 지휘하는 자리가 공공수사부장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10월 15일까지거든요. 6개월인가 뿐이 안 되니까 이 시효가. 그런데도 딱 하나 부탁했다는 거예요. 추미애가 소용없어. 혹은 전주지검으로 내려버렸어요. 지검장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권순정 대변인이라든가 아마 윤석열 총장이 유일하게 밥 먹으러 다닐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밥 먹을 때 좀 편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겠죠.
또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네. 뭐 이런 소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예.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나요? 네. 어쨌든 그러한 잔 좋은 세력까지도 이번에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 씨를 말리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봐야죠. 뭐 저 코로나 방역하듯이 그냥 예,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 이건데 저는 차라리 이렇게 완전히 자기 판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설프게 윤석열 사단 몇 명 남겨놓는 것보다 아예 추미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 무덤까지 한번 가보는 거. 그래서 추미애가 이제 나중에 호된 한번 대가를 치를 날이 또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 권력에 대해서 직접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적이 언제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는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 형사 사법 체계 자체를 완전히 뿌리부터 지금 흔들고 있는 거고 검찰 조직이라는 것은 뭐 그동안 검찰이 욕먹을 짓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사법 체계 또 형사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조직을 지금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윤 대표님 말씀대로 국회에서도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랬죠. 상임위원장 다 가져버려라. 다 주워버려라.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지난번 완전히 독주하다가 지금 망하는 상황에 지금 민주당이 가 있잖아요. 역풍이 엄청나게 불었죠. 그런 식으로 검찰 권력에 대해서 저렇게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중대한 그 도전이라고 위기라고 봐야죠. 법의 지배하고 법에 의한 지배하고 다르거든요. 다수결 힘이 있다고 해서 법에 의한 지배 깡패처럼 저렇게 마구 칼 들고 난도질을 하는 거죠. 저게 민주주의의 가장 적인데 저렇게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니까 너희들 검찰 밉다 이거죠. 그래서 완전히 힘 뽑아버리고 잘라서 거리까지 부러뜨려서 쫓아내겠다 이런 음흉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최근에 주변한테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좀 한탄 비슷한 걸 했다는데요. 장관이 수사주의권을 걸핏하면 발동을 하고 명을 거역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왕 아닙니까? 여왕.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을 지금 뭐 그냥 야단을 치고 있잖아요. 오히려 야단을 맞이할 사람들이. 그렇죠. 소설 쓰네 그러잖아요. 야당 의원이 얘기하니까 소설 쓰네. 오죽했으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까지 저런 추미애 같은 자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건 뭐 품위의 문제고 양식의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 아들 얘기만 나오면 그거 누가 봐도 특혜로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데 엊그제도 법사위에서 그 문제 지적하니까 검사들이 왜 수사를 안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검사들이 왜 수사를 안 하겠어요?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아니 자기 아들은 아무 죄가 없다는데 장관 인사권자가 그럼 어떻게 수사를 하겠어요? 그리고 거기 지검장은 차관으로 승진시키고 또 자기 측근 또 지검장 내려보내고 그러니까 그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버렸잖아요. 수사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왜 수사 안 하냐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지금 관심은 지난번 검언 유착 사건 이때 활극을 벌인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정진웅 부장검사라고. 아주 그 못난이 하나 있죠. 못난이. 근데 이 사람을 전보할 것인가 유임시킬 것인가 또 추미애는 5기 인사를 자르자 오히려 지금 승진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 위에 바로 1차장 그 책임자 아닙니까? 지난번에 검사장 승진시켰고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웅도 이번에 뭐 차장검사급으로 이렇게 승진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 문재인 인사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요거 더 먹을수록 중용한다. 김현미 부동산 그렇게 욕 먹으니까 유임은 또 유임이지만 곧 청와대 비서실장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총리설도 나왔어요. 총리설도 나오고 욕 얻어먹을수록 중용한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보면 짝퉁 문재인이거든요. 인사하는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저는 정진웅은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지난 그 언제 7월 29일 날 자기 상사인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한다면서 그냥 폭력을 엎어버렸잖아요. 그걸 독직 폭행이라고 그러는데 미안하니까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사진 못 찍게 돼서 간호사 보고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도자료로 돌린 놈이에요. 네, 놈이라고 해서 좀 안 됐지만 그건 요건 상관주시고 놈자자 써도 됩니다. 그런 친구예요. 그런 친구를 지금 승진될 가능성도 많은데 어떻게 될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정진웅이는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한 팀이에요. 지금 예. 소위 검찰 내의 신줄이라는 거. 그렇죠. 이성윤이가 목포지청장 때 초임검사로 가서 검사 생활을 했고, 예. 그래서 이성윤이가 계속 끌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나 다름없죠. 뭐 이성윤한테 충성을 안 바칠 수가 없는 사람이고 같은 또 호남 인맥인데 지금 이번에 제대로 걸린 거예요. 그 폭행 사건, 이거 이제 독직 폭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또 중재까지 받는데 지금 조상철 서울고검장 이분이 지금 만만치 않은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진웅이를 이제 감찰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정진웅뿐만 아니라 그 사건과 관련된 뭐 이정현 차장을 비롯해서 이런 분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다들 지금 거부하고 응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이 수사로 전환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전환하겠다. 그렇죠. 딱 지금 이렇게 선언했다고 조선일보가 특정 보도를 했어요. 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성윤의 그 소위 말하는 꼬봉이잖아요, 정진웅이가. 그러니까 독직 폭행이 났는데 그걸 수사하지 말라고 그때 고검장했던 김영대 전 고검장 찾아가서 싸우기도 했다잖아요. 사태질하고. 선배 아닙니까? 고검장이고. 그거 수사하지 말라고, 감찰하지 말라고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조상철 고검장 신임 와가지고 이분이 대쪽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야말로 진짜 조광조 같은 어떻게 보면 어디 조신지는 모르겠지만 홍성 분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과거 국회 부의장이신 조부영 의원의 아들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강신호 의원이라고 그 사위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뼈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골 집안에. 그러니까 이 조국 조 씨랑은 다른 조 씨인 것 같아요. 하여튼. 다른 조 씨. 이 홍성 예산 이쪽이 홍성만 해달라 최익현 그렇죠. 선생님도 나오시고 대단하죠.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온 적. 그렇죠. 홍선 예상이 그런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해창도 그 예산 쪽 어디 아닙니까? 그 조상철 고검장이 그냥 감찰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로 전환해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진웅은 언제든지 저 압수수색, 체포 뭐 그거 다 이제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수사가 되는 거죠. 자칫하면은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커녕 지금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같이 갔던 장모 검사라고 있어요. 이제 밑에 검사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사관들도 있었고. 다 봤죠, 직원들도. 그 사람들이 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휴대폰 유심 그거 뺏으려고 그냥 한동훈 검사장 그냥 덮친 거죠, 그냥. 그리고 자기가 당했다고 또. 참 저렇게 검사가 저러니 그동안 수사는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억울한 사람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채널A 이동재 기자 수사 재판에 또 어제 또 거기는 갔었잖아요. 오직 그 범은 갔겠습니까? 부장검사가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첫 재판 열렸죠. 공소장을 30분이나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로서는 이게 지금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뭐 속된 말로 먼 줄이 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먼 줄이. 그러니까 채널A 사건을 자꾸 키워야죠. 정진웅 자꾸 키워야죠. 이동재 기자가 뭐 주모를 했다고 지금 하지만은 거기 한동훈 검사장을 어떻게든지 엮어가지고 판을 키워야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는 빠져나오겠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한쪽에서는 피의자로 수사받고 한쪽에서는 검사로 또 재판정에 나가고 참 수술을 하면서 남 수술도 하는 거죠. 의사도 하고 수술 환자도 되고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김영대 고검장만 하더라도 상당히 유한 분이었던 모양인데 말씀하신 대로 조상철 이번 서울 고검장은 아주 태쪽 같은 분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또 집안에 그런 전통도 있고 체면도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겠다. 그래서 취임할 때부터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딱 하면서 아, 정진웅이는 이제 끝났구나. 다들 그렇게 감을 잡았는데 딱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전환시켜가지고 그렇죠. 수사에 들어가서 고검검사는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이렇게 중앙지검 검사로 중앙지검으로 발령을 내죠. 그래서 거기 직무 대리로 일을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으로 봐서는 추미애가 그거 하지 말라고 이제 수사지휘권도 발동을 못 하겠는데 수사지휘권은 고검장한테는 통하지 않잖아요. 그것까지는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수사 감찰하다가 피의자로 수사로 전환된 거니까 감찰하고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있는 일이니까 아무리 천하의 어거지 잘 부리는 추미애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룰이니까. 그리고 조상철 고검장 같이 이렇게 원칙을 하는 사람은 긴 얘기 안 합니다. 법과 원칙, 순리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이게 진짜 백이고 뭐가 충성을 다하고 말이 길은 놈들 이런 놈들은 다 사자가 낀 거 사기꾼들. 강경화 장관 이런 사람들인가? 대통령한테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 뉴질랜드고 성추행 사건이 났으면은 뉴질랜드 그 피해자한테 죄송하다고 해야지 왜 대통령한테? 뉴질랜드 피해자하고 우리 국민들하고 뉴질랜드 정부, 뉴질랜드 국민한테 사과해야 되는데 아무 관계 없는 대통령한테 사과해요. 대통령은 자기 장관 시켜준 사람이잖아요. 북한은 그 경제 실패하니까 전부 김정은한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수령님을 진창으로 몰고 간 저희 죄를 용서하세요. 옛날에 뭐 사극 보면 그래. 소신을 죽여주십시오. 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강경화 장관이 지금 문재인이가 강경화 장관을 하고 김현미를 이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은혜도 또 좋아해요. 유은혜 좋아하고 삼총사.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냐? 오직 청와대만 보고 딸랑거리고 있어요. 청와대만 보고 꼬리를 치고 있어요. 이제 외교부 장관, 국토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한테 죄송하다. 이걸 국회 가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군주라면은 그거는 군주가 아니죠. 리더가 아니죠. 요새는 무슨 상소문인가를 청와대 뭐 청원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것도 싹 없애버렸다고 그래요. 옛날 그 상소문을 올리듯이 뭐 봉사십조 뭐 그런 거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는데 뭐 안 보이게 싹 숨겼다는데 저도 그거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썼더라고요. 핵심을 콕콕 찍어서. 그거 한번 문정부의 그 실정에 대해서 아주 정중하면서도 콕콕 집어서 재밌게 썼더라고요. 뭐 꼭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지금은 당장 생각이 안 납니다만 제가 저장을 해놨습니다만 한번 잠시 후에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진웅 부장검사를 보면은 진짜 임자를 만나가지고 사필 규정이 무엇인가를 맛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